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창호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 놀러를 많이 가는데요. 오늘은 2019년 해외 구매대행 창업 중국 구매대행 사업이 유리하냐, 미국 구매대행 사업이 유리하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2019년 해외 직구 트렌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점진적인 부상 속에서 여전히 국가별 점유율 1위는 미국이다. 이게 통계청에서 적시하는 자료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외 직구와 관련해서 구매대행의 사업자 관점에서 중국 비즈니스와 미국 비즈니스의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쪽이 옳다라고 누구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그 흐름과 현상을 좀 캐치를 하고 그다음에 원칙을 가지게 되면 나름대로 같은 시간에 투입을 해서 훨씬 에너지를 덜 쏟고도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요 국가별, 분기별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의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고요. 그 밑에 유럽, 그 밑에 중국, 그 밑에 일본 등등이 그래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군의 분기별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 중에서도 특히 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들, 그것들은 미국이 오히려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할 부분과 좀 많은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일단 해외의 구매대행 비중이 그러면 왜 미국이 중국보다 3배나 더 높을까? 요즘 유튜브에 가성비 좋은 키워드를 발굴해서 중국에서 상품을 소싱하고 판매하는 노하우와 스마트 스토어의 그 판매 사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넘쳐나죠. 그리고 구매대행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확실히 중국이 뜨거운 이슈고 상품 한 개당 남는 마진 규모도 경쟁이 치열한 미국보다는 훨씬이 크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중국이 뜬다는데 통계청 자료에 나타나는 해외 직구 추이로 본 규모는 미국이 중국에 왜 3배나 되고 특정 의류와 같은 품목은 또 그 추이가 왜 더 벌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인당 평균 구매 금액은 해외 직구인 경우에요. 미국은 116달러, 근데 일본은 약 6,600엔, 중국은 226위엔, 유럽은 70유로, 그 다음에 영국은 약 48파운드 정도의 구매 금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외에서 물건을 사고 싶은 나라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견 배대지 업체인 아이포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가별 이용 비중은 미국이 63%, 중국이 14%, 또 일본이 13%, 영국이 5%, 독일 5% 이런 순위고, 국가별 인기 쇼핑몰 순위로 볼 때도 아마존닷컴이 약 31%, 이베이가 15%, 그 다음에 타오바오가 14%, 근데 또 랄프로렌 하나만 가지고도 8%, 아마존 재팬의 7%보다 많습니다. 또 라쿠텐이나 아마존 독일, 아마존 영국, 갭, 피니시라인 이런 사이트들도 각각 5% 정도씩 점유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일상적으로 자리 잡은 그 직구의 습관들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중국 이야기인데 유튜브를 봐든 블로그를 봐든 요즘 중국이 뜨고 있잖아요. 근데 왜 미국의 구매가 훨씬 많을까? 직구족들이 온라인 쇼핑의 구매 행동 패턴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직구족들은 첫 번째, 원하는 브랜드를 사고 싶다 이거죠. 요즘 중국 상품들의 퀄리티가 예전과는 달라서 싸구려 저품질에 머무르지는 않죠.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 의류만 보더라도 뭐 폴로, 랄프로렌, 갭, 카터스, 뭐 토리버치, 아베크롬비, 라코스테, 아메리칸 이글 뭐 이런 수많은 그 브랜드 위주로 물건을 구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의류 외에도 나이키든 뭐 애플이든 뭐 다른 품목들도 브랜드 위주로 상품을 구매하려는 성향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랜드가 결정이 되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을 찾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결과는 먼저 직구족들이 브랜드 위주로 물건을 구매하려는 쇼핑 습관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개의 글로벌 브랜드가 있는 미국에 비해서 유럽은 글로벌 브랜드가 적고 중국은 더 적죠. 자, 두 번째, 좋은 품질과 신뢰도 높은 상품을 사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질과 신뢰도도 그 다음으로 굉장히 영향이 큰데요. 비타민이나 건강식품 등을 구매할 때 미국과 중국의 신뢰도는 너무나 큰 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서 센츄름이나 GNC나 브랜드를 믿을 수 있어서 안심하고 사지만 중국에도 좋은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사기가 쉽지가 않죠. 대신 중국이 우세를 보이는 것은 보통 브랜드보다는 가격이 싸면 다른 요소보다 만족을 더 주는 그런 제품일 경우에 당연히 우선시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가격의 수요보다는 브랜드의 니즈와 구매 욕구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판매자가 경쟁력 있는 중국의 상품을 가격 세팅을 잘 하고 상품명 SEO 작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문을 기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주문이 잘 안 되는 현상을 많이 발견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푸마의 특정 상품이 브랜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상품이 팔리고 있지만 푸마와 아주 유사하게 생긴 상품이 아주 푸마보다 5분의 1 가격으로 팔려도 푸마가 훨씬 더 많은 수요를, 많은 주문량이 일어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 이유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인생템으로 접근하려는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상품에는 워너비 성향의 욕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갖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명품뿐만 아니라 품질 좋고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품을 꼭 사고 싶은 요인이 다양한 카테고리의 미국 상품들 속에서 녹아져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그 선호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 번째 이유, 늘 접하는 정보가 수요를 다르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채널의 접근성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내 미디어와 SNS 말고도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북, 트윗, 핀터레스트 이런 수많은 플랫폼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반면 그 같은 SNS라도 웨이보나 위챗, 유쿠 이런 것들은 아직 국내 소비자에게 많이 다가서지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30대 이상이 네이버로 설정된 것과는 달리 요즘에 어린 학생들은 PC를 켜면 첫 홈페이지가 대부분 다 유튜브죠.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접하는 미국의 문물과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 속에서 녹여있는 수많은 아이템들을 보는 눈,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늘 접하는 정보가 다른 수요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하는 브랜드, 두 번째는 좋은 품질과 신뢰도 높은 상품, 세 번째는 인생템으로 접근하려는 성향, 네 번째는 늘 접하는 정보가 다른 수요를 부른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런 브랜드의 파워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구매 품목들을 잠깐만 살펴보면요. 미국 아마존닷컴은 영양제, 그 다음에 전공서적, 운동화, 티셔츠, 장난감, 공구 세트 등의 구매 비중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타오바오 같은 데서 캐주얼 의류라든가 자파, 신발, 그 다음에 펜 용품 같은 것들 구매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아마존 재팬이나 이런 데들 보면 피규어라든가 LP판, 펜 용품, 가공식품과 기초 화장품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되었고요. 독일 아마존닷컴에서는 커피 머신이라든가 버추어, 네스프레소, 일리 이런 제품들, 그 다음에 독일만의 버켄스탁, 또 컷코 이런 상품들 많이 팔렸죠. 또 영국 아마존닷컴에서는 수영용품, 또 스타벅스 이런 것들이 주요 구매 품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대표적인 구매 품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중국 구매 대행도 잠깐 들여다보면 거래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국가별 변동폭의 차이가 있지만 이 중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의 이용 건수가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런 그 꾸준한 상승 속에서도 대개 저렴한 캐주얼 의류라든가 패션 잡화, 또 생활용품, 소모품,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별 수요 증가가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매 대행 사업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쇼핑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잠깐만 보면 이제 해외 직구는 예전처럼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아마존 프라임 데이, 뭐 파더스 데이, 뭐 광군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즌에만 몰리는 쇼핑 트렌드가 아니죠. 이제 일상에서 전 세계 글로벌 브랜드들을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트렌드가 쇼핑 패턴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점 하나 생기죠. 그럼 구매 대행 사업자는 한 개당 마진이 더 많은 중국 상품보다 국민 수요가 많은 미국 상품을 타겟으로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정리를 다시 잠깐 해볼게요. 중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지만 미국이 중국보다 3배 이상 직구 교역량이 큰 이유는 결국 브랜드 때문이다. 또 가격 베이스의 값싼 소모품류는 마땅히 중국이 경쟁력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어떠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먼저 브랜드를 생각한 뒤 그 다음 이를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구매하려는 순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생활용품과 소모품 중 브랜드보다는 품질이 웬만큼만 받쳐주고 가격이 좋은 중국 아이템이 있다면 당연히 중국 상품을 소싱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으로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매 대행 사업자는 이러한 교역량 추세와 개인 소비 패턴을 생각해서 중국과 미국의 비중을 조율해서 나가야 할 것인데요. 소모품이나 브랜드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생활용품이나 뭐 가성비 좋은 소형 가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국이 유리하고, 뭐 타미 일피거, 뭐 휴레퍼코드, 뭐 크록스, 아디다스 이런 뭐 나인웨스트 이런 브랜드들은 브랜드 수요가 높은 미국 상품 위주로 소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 국가별로 특징이 있는, 예를 들어 드론기 세트라든가 주방용품, 칼, 또 버켄스탁, 뭐 다이슨 이런 것들은, 이런 유럽 브랜드들은 독일과 영국에서 핫 아이템을 찾는 게 맞고요. 또 피규어라든가 캐릭터 상품, 양갱, 뭐 곤약 젤리, 전통 의상, 뭐 기초 공구 이런 것들은 일본 위주로 소싱을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아마존 상품이 지금 1688이나 알리바바 상품들로 거의 깔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국의 오픈마켓은 구매 대행 사업자들에게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레드오션이죠. 그래서 미국 구매 대행 사업을 하려면 아마존 같은 오픈마켓은 중국에 없는 아이템을 찾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상품 위주로 소싱을 해서 먼저 나의 마켓에서 최적화 작업을 먼저 해놔야, 그래야 네이버 쇼핑에 보여질 때 수많은 솔루션을 통해서 올린 상품보다는 적어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한국 사업자가 많이 소싱하지는 않지만 미국인들이 즐겨 찾는 사이트도 엄청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쟁적으로 소싱하는 아마존보다는 네이버 쇼핑의 소싱 개수가 적은 그런 상품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매 대행 사업자는 효과적인 아이템을 소싱하기 전에 각 국가별 이템, 아까 국가별로 수요가 많은 상품들이 있었죠. 그런 이템과 또 사회적인 이슈, 어떤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늘 상시적으로 서칭하는 습관을 길러야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선택을 할 때 사업자별로 탤런트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궁합이 잘 맞는 소싱 방법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아마존의 자회사 자포스, 자포스의 자회사 6PM, 피니시 라인, 뭐 이스트베이, 랄프로렌, 겜, 노드스트롬, 뭐 아메리칸 이글, 뭐 수많은 그런 그 상품들 군에서만 물건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마저도 또 솔루션으로 다 리스팅만 해놓고 물건 주문 들어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새로운 사이트와 아이템을 발굴을 해야, 새로운 사이트 많죠. 근데 사람들이 잘 접근을 안 하죠. 아이템을 발굴을 해야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솔루션을 쓰는 사업자들에게는 이미 많이 공개된 미국의 700개 정도의 사이트 중에서 모든 사업자가 그 모든 사이트에서 다 소싱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2019년도 현재 중국의 상품은 꾸준히만 등록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적화 작업을 해놓기만 하면 일정 부분은 매출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관가하는 게 상품 수 대비 검색량이 많은 가성비 키워드를 상품명에 썼으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세팅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니치 키워드에서 메이저로 점점 갈아타겠다는 SEO 전략을 쓰려고는 하지만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니치 키워드는 말 그대로 니치입니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에서 경쟁을 피하고 경쟁에서 한 발 비켜나서 자신만의 소기의 성과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매머드한 그 주문은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위주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중국 위주로 움직이되 직구 교역량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고려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브랜드 위주로 많이 서칭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은 브랜드의 수요에 맞추는 방식으로 하고 중국은 생활용품과 가격 베이스의 싼 상품 위주로 진열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쇼핑몰은 분명한 컨셉이 필요하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은 검색창을 찾아서 들어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싱 국가라든가 특정 아이템에 매몰돼서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볼링화 전문점, 화분 전문점, 또 고글 전문점, 전 세계의 고글의 상품은 다 내 마켓에 있어. 이런 생각으로 고글만 다 가지고 오는 게 맞는 건지 많은 기회를 놓친다는 뜻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구매 대행이 유리한지 중국의 구매 대행이 유리한지 사업자 관점에서 볼 때 요약하면 첫 번째, 브랜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상품은 중국 소싱이 유리하다. 두 번째, 미국은 브랜드 위주의 핫 아이템 천국이다. 대신 너도 나도 소싱하는 마켓은 가급적 하지 마라. 굳이 하려면 신상품 위주로 먼저 최적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얼마든지 좋은 마켓과 니치 아이템들이 있으니 좀 더 시야를 넓혀보자. 자, 세 번째,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수요가 많은 아이템들이 따로 있으니 자가당착에 빠져서 엉뚱한 상품 소싱해 놓고 마음고생하지 말라. 네 번째, 니치 마켓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진입이 쉽지 않은 레드오션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니치 마켓 키워드 세팅이 모든 걸 끝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니치는 니치다. 다섯 번째, 오픈마켓의 컨셉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패스를 줄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컨셉도 중요하지만 초창기에는 많은 구매 대행 사업자들이 이미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감들이 생기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다양하게 상품을 올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구매 대행 사업과 미국의 구매 대행 사업을 잘 생각하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상품을 소싱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모든 구매 대행 사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